인공지능에서 기본이 되는 경사하강법, 영어로는 Gradient Descent Metho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는 딥러닝 신경망 네트워크에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패러미터를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 그 업데이트 할 때 어떤 방향으로 업데이트 할 거냐, 그리고 얼마만큼 업데이트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 게 경사하강법입니다. 인공지능에서, 특히 딥러닝 신경망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목적 함수라는 거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 함수가 작게 되도록, 또는 어떤 경우는 가장 크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신경망을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되느냐. 여기서 업데이트라는 것은 그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그 웨이트 또는 바이어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해줄 거냐. 그래서 목적 함수를 어떻게 최적화해 줄 거냐. 내가 원하는 타겟 밸류하고 실제 값하고 현재 신경망에서 출력하는 실제 값하고의 차이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는데, 그때 업데이트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한 게 경사하강법입니다. 그래서 목적 함수를 fx라고 하면은 fx가 최소값을 되도록 그 초기에 그 신경망의 웨이트들이 있을 텐데, 그 웨이트들을 차차차차 최소값, 이 fx 목적 함수를 최소로 만드는 그런 웨이트, 여기서는 이제 x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x를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찾을 때 어떻게 찾느냐? 현재 xt에서 다음 xt 플러스 1, 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그럴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에타 그레디언트 f, 이 목적 함수의 그레디언트, f의 그레디언트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이런 식으로 현재 값 xt에다가 뒤에 있는 업데이트 값, 이게 업데이트 하는 값인데요. 그 값을 이 그레디언트를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메소드인데요. 디센트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는 그 함수값 f가 그레디언트 함수가 이제 여러 변수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그레디언트 f는 일반적으로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f는 어떤 값이냐면, f가 증가하는 방향, 가장 많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게 그레디언트라는 벡터고요. 그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벡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그레디언트 f라는 거는 f라는 목적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줬으니까 이제는 반대 방향. 그래서 디센트, 하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사하강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 이렇게 얘기하고, 업데이트식은 여기 있는 것처럼 현재 xt에서 다음 패러미터 값 xt 플러스 1을 구하는데, 어떻게?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값,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상수, 에타라는 어떤 상수를 곱해줘서, 물론 양수죠. 이게 일반적으로 이 에타가 크면은 빨리 학습이 이루어지지만 수렴하지 않을 수 있고요. 에타가 작으면 굉장히 천천히 업데이트가 되는 이 값이 작을 거기 때문에 이 업데이트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값, fx가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이 x값으로 수렴하는데, 에타가 작으면 이 그래서 학습률이라는 말을 쓰고요. 러닝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작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이게 크면은 대신에 시간은 짧게 걸려요. 근데 수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는 거는 신경망에서 이 신경망을 이루고 있는 패러미터, 보통 이제 웨이트라고 하는데, 그 망의 웨이트를 현재 값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이 최소값이 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데, 그때 쓰는 게 그레디언트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는 증가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은 하강, 그래서 하강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 그래서 우리가
현재 fxt라 그러면 원하는 거는 뭐냐면 그 다음 fxt 플러스 1은 얘보다는 작게 되도록, 그래서 점점 작아져서 최소값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거를 만족시키는 업데이트 룰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목적 함수죠. 어떤 일을 이루도록 하는 목적 함수인데, 목적 함수는 뭐 여러 개의 변수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fxn. 그래서 그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어떻게 구해지냐? 그레디언트 벡터의 정의는 각각의 패러미터에 대해서 f를 편미분하는 것, 이런 식으로.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의 정의인데, 지금처럼 이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죠. 그래서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n차원 공간에서 방향을 나타내고요. 방향이라는 거는 이 함수 f 값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반대니까 하강하는 방향, 감소하는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당연히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이라는 거는 함수값, f값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의 크기는 그 함수값이 얼마나 빨리 크게 변화하는지, 변화율의 세기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패러미터를 업데이트하는데, 현재 값 xt에서 xt 플러스 1로 업데이트하는데 마이너스 에타의 그레디언트 f x 현재 값 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놈이 증가하는 방향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거의 크기는 업데이트하는 이 업데이트 값의 변화율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2차원 공간상의 xy로 이루어지는 2차원 공간상에서 목적 함수 fx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거의 그레디언트 벡터는 그레디언트 fxy는 어떻게 되죠? f를 편미분하는데 x에 대해서 편미분,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편미분.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는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고 있는 2차원상의 공간상의 벡터가 되는 것입니다. fxy는 스칼라죠. 스칼라. 그냥 어떤 목적 함수 값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두 개의 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구해보면 각각에 대한 컴포넌트를 가지면서 2차원 벡터가 되는 거죠. 2차원에서의 벡터. 그래서 그레디언트 fx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을 편미분하면 x에 대해서 2x, y제곱을 편미분하면 2y, 이렇게 되는 거죠. y로 편미분할 거기 때문에 x에 대한 편미분은 없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fxy는 2x하고 2y라는 두 개의 벡터가 되고요. 이거를 x가 x.11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1에서 벡터 값이 2x, 2y, x 대신에 1을 넣으면 y 대신에 1도 넣고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가 이게 그레디언트 벡터를 나타내는 거죠. 이쪽으로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그래서 이 방향이 그 함수값, 이 f가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 있는 것처럼 x제곱 y제곱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심이 0,0이고 그런 원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k, k가 fx, y 값이라고 하면 k 값에 따라서 그 f 값이 정해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원상에 있는 거는 다 똑같이 등고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원상에서의 직각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거는 이
가장 빠르게 F값이 변하는 건데 이게 산을 오른다고 생각할 때 이 방향으로 X값을 이만큼, Y값을 이만큼 증가시키면은 그러면 그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벡터의 성질은 함수값이 가장 크게 변하는 방향이고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 k 이걸 생각하면 k가 1일 때 그려보면 뭐든 예를 들어서 이게 k가 1일 때라고 생각하고 k가 2일 때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x, y를 그려볼 수 있죠. 근데 그러면 그때 이 점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방향은 이거에 수직하게 나가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목적 함수 fx가 변수 x에만 되는 함수를 생각해 보면 그거를 편미분하면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니까 x제곱을 편미분하면 2x죠. 그래서 이것도 스칼라 값이 되는 거죠. 벡터가 이번엔 아니고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값이 구해지는데 2x라고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x제곱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fx는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fx, y가 f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얘는 0에서 0을 갖는 이런 0이 최하점이 되는데요. 마이너스 1에서 그레디언트 벡터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2를 구하면 어떻게 되죠? 2x에다 x 대신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f 마이너스 1, 이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x가 1일 때 그레디언트 f를 구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그래프에서 x축으로 양수죠. 얘는 음수고.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는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렇게 구해지죠. xfx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x축 입장에서 보면 fx 값이 증가하는 방향은 이런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0보다 큰 쪽에서는. 0보다 작은 쪽에서는 반대로 마이너스 2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fx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는 거는 여기 x에서는 플러스, y에서는 마이너스니까 x값이 마이너스로 더 커졌을 때 얘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는 부호가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이쪽 방향으로 x값이 이쪽 방향으로 변했을 때 y값이 또는 fx값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f의 부호를 보면은 그게 x축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함수값이 증가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함수값이 증가하는 거죠. 여기서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것이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레디언트 벡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 그게 좌표평면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쓰면 왜 fx가 있고 그러면 내가 업데이트를 x1 그 다음에 x2 x3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텐데 fx1이 fx2보다 커지고 fx3보다 또 커지고 이렇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레디언트 메소드를 쓰면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업데이트 룰은 현재 xt에서 그 다음 스텝 xt 플러스 1로 가는데 마이너스 에타의 그레디언트 f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편미분인데 표시는 이렇게 쓰고 편미분이니까 dx, df, dx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의 정의는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이게 미분의 정의죠. 사실은 미분의 정의인데 만약에 델타 x가 굉장히 작으면 거의 0으로 가는 거니까 이놈이 이렇게 리미트를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근사화되지 않겠느냐. 델타 x가 굉장히 작으면. 그래서 그러한 approximation을 좀 생각하고 타당한 approximation. 델타 x가 굉장히 작은 거죠. 굉장히 작은 값인데 그래서 df dx에서 이 델타 x 0으로 갈 때 이놈을 무시하면 이렇게 근사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fx를 어떻게 근사화하냐 하면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 현재 x값에서 그 다음 x값 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식에서 이제 우리가 이 델타 x를 여기 있는 것처럼 요놈이 델타 x죠. 델타 x x 플러스 델타 x xt 플러스 델타 x 하면은 그 다음 스텝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업데이트 룰이라는 건 사실은 xt 플러스 1은 여기서 그냥 xt 플러스 델타 x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델타 x를 업데이트하는 델타 x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써서 이 놈을 델타 x라고 생각하고 업데이트를 하자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왜 이 스텝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f 값이 작아지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 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한 알고리즘은 현재 xt 값에서 xt 플러스 1을 구할 때 델타 x만큼 플러스 델타 x만큼 하는데 그놈을 이렇게 하자. 즉 델타 x를 마이너스 에타의 그레디언트 fx 현재값 여기 xt라 그랬는데 t는 뭐 일단 없다고 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fx 또는 fxt t에서의 값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이 업데이트하는 값 델타 x가 굉장히 작게 업데이트 하자고 생각을 하면 그레디언트 fx를 이렇게 어프락시메이션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델타 x를 넘기고 구해보면 이 식은 이런 식으로 분자하고 델타 x 넘어가서 그레디언트 fx 곱하기 델타 x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 값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하는 거니까 그레디언트 fx의 마이너스 에타의 그레디언트 fx 이렇게 해버리면 x는 현재 값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를 이놈은 다시 쓰면 마이너스 에타의 그레디언트 fx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이놈이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식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레디언트 fx가 0일 때만. 근데 그레디언트 fx가 0이라는 소리는 최소값에 존재했다는 거죠. 최소값이 하나라면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최소값이 아닌 경우에는 다 이렇게 된다고 가정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f x 플러스 델타 x는 fx보다 작다.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델타 x로 업데이트 할 때마다 더 작은 값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xt 플러스 1은 xt에다가 마이너스 에타의 그레디언트 f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xt 플러스 1을 xt에다 델타 x 이게 업데이트하는 거죠. 업데이트하는 양인데 업데이트한 양을 마이너스 에타 그레디언트 f xt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xt라고 다 써도 상관없고요. xt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했지 델타 x는 마이너스 에타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놈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만약에 그레디언트 fx가 0이 아니면 얘는 이거는 그냥 무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업데이트 하겠지만 업데이트 할 때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를 쓰면 이것이 보장되는 거죠. 이것이 보장돼서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목적 함수 값이 줄어들어서 언제까지
그레디언트 fx가 0이 될 때까지 그렇게 줄어들면은 그 부분이 최소값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에 대해서 비교적 엄격하게 좀 한번 알아봤습니다. 델타 x가 작으면 어프락시메이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 있는 거죠.